예,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오늘 주간 매매 가격 동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야, 흐름을 살펴보면 진짜 경기도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지역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지역들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뉴스 한번 볼게요. 지금 3기 신도시 철회 뭐 내용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 자, 일단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뭘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만 커져가는 상황이고요. 자, 이에 정부에서는 차질 없이 공급을 하겠다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부동산 대책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자, 3기 신도시, 자, 공급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상황 흐름을 보면.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주택 가격 뭐 안정화가 되고 있다. 좀 이사 대책 이후에 좀 흐름이 꺾이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그 누군가가 이 신문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임장이라는 걸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탁상 공정만 할 게 아니라.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32,000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규제 일변도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며 불신을 자초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정부는 거듭되는 시장의 공급 요구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의 공급은 불필요하다 해명을 했었죠. 공급은 충분하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론의 등이 떠밀려서 정부는 원칙 없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판을 감수해가면서 적극적인 공급 기조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공급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문제점들이 터졌고요. 또 이제 좀 요즘에 시끄럽게 된 게 또 1위 사태가 커졌죠. LH 투기 사태를 맞아서 이번에는 이제 3기 신도시 철회하라는 지금 역풍을 맞은 것인데요. 자,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시장 신뢰는 결국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에 나오기 때문에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뢰가 완전히 깨졌죠, 지금. 공급 계획은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공급 진행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이건 무주택자건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도시를 철회해선 안 된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미 집값 많이 올랐고요. 공급이 근데 부족하대요. 그러면 집값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무주택자, 집을 소유하지 않은 자, 정부를 믿고 이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차질을 빚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건 좀 잘못 얘기하신 것 같고요. 자, 고 교수는 다만, 그러니까 다들 내 집 마련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분노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분노에 쌓인 사람들 많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팔아라. 그래서 파신 분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 시키겠다. 그래서 집을 사지 마라. 그래서 집 못 사신 분들 열받았죠. 집값 많이 뛰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지만 당연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사가 전제되어야 된다. 어떤 조사요? 지금 LH 투기 그 당사자들 말이에요. 자, 부당이득 환수와 이제 재발 방지가 이제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조사 자체도 지금 검찰에다가 맡기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사를 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예, 뭐 직계 가족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몇십 명 안 되는 사람이 다 조사할 수 있겠어요.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내용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자, 전국 상황을 보게 되면 설 연휴 이후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하락했다,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상승폭이 약간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흐름과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요. 설 연휴 이후로 소폭
상승세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주보다 0.04% 줄어든 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서울 안에서도 뭐 대부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좀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 바로 노원구, 도봉구하고요. 또 이제 성동구, 그리고 성북구가 지금 상승세를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용산구하고 동작구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2월 달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하락론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안경 쓰시고. 자, 그분이 이 동작구 얼마 전에 많이 깠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가장 강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동작구예요. 지금 동작구가 거의 노원구 이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특징 지역, 뭐 강북상구나 이런 지역은 꾸준하게 많이 봤으니까요. 동작구부터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작구면 이쪽이잖아요. 동작구가. 예, 동작구가 이렇게 이제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사 대책 이후에 그 매수 문의가 조금씩 이제 줄었지만, 요쪽이 이제 노량진이에요. 이쪽이 노량진. 자, 노량진에는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 7구역과 이쪽이 이제 흑석동인데, 흑석 뉴타운이 있죠. 그래서 흑석 11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 재개발로 인한 지역 내 저가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자, 꾸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세가는 일단 상승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 투자자들의 이제 문의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인근에 이쪽이 이제 그 서초구예요. 이쪽이 이제 방배동인데, 이 방배동에 재건축 사업이 많습니다. 이 방배 13구역, 14구역 이주로 인해서, 자,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인근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가겠죠. 자, 그 지역 중에 이제 이쪽으로도 가는 거예요. 예, 동작구 쪽으로. 자, 이 동작구로 가다 보니까 지금 사당, 바로 옆이 사당이죠. 자, 사당 지역의 일부 단지 아파트들의 매물 호가가 또 올라가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작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강 건너서 바로 이렇게 빗금 쳐진 부분이 지금 용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는 뭐 용산 지구단위계, 그 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요. 또 용산 정비창 개발부지도 있고, 이쪽이 이제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건너편이 압구정동인데, 요즘 압구정동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제 강화로 인해서 좀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 실거주, 입주 매물을 찾는 수요는 문의는 항상 많았던 지역이 바로 용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용산에 그 신축 빌라 안 사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소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이쪽에 또 신축 빌라들 많이 취득하러 가시거든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강남 여기 논현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강남역 몇 번 출구로 오시면은 그 아주머니들 그 막 강의 듣고 나서 막 여기 이제 빌라 사러 다니거든요. 자, 그런 거 하시면은 재미없으니까요.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자, 하여튼 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구 단위계 용산 정비창 개발계획,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조성 등으로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강남 그쪽에 요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 일대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 심상치 않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건너편이 또 한남뉴타운이에요. 그래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또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한강변 라인을 굉장히 지금 가격 흐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들이 지금 치솟고 있고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일대에 아마 매매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아마도 요 강남구의 압구정동, 이 건너편의 용산, 뭐 한남뉴타운, 흑석뉴타운, 노량진뉴타운, 자, 그리고 이제 반포동 일대, 그리고 또 이쪽에 방배동의 이제 재건축 사업 등 지금 오래된 이
구축, 재건축 아파트나 또는 이제 재개발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주변 지역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영등포나 그 마포구죠. 이쪽에 이제 성동구, 뭐 광진구, 또 주변에 이제 송파구라든가 또는 이쪽에 이제 관악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또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지금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관찰을 줘도 지금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 지역인데요. 또 이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상징성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자, 이 지역들 지금 봐야 되겠고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역세권 대단지 지금 전세 물량이 부족하고요. 지금 가격 상승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높은 가격의 전세 매물이 그 소진되지 못하고 그 쌓이는 지역도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세가를 너무 높게 올라오긴 했는데 거기서보다 더 높게 내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좀 쌓이고 있다. 그런 지역이 이제 성북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오게 되면 관악구라고 있어요.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면 강남권이고 위쪽에는 이제 여의도고요. 또 남쪽으로는 이제 경기 남부권의 일자리, 또 이제 좌측에는 가산, 구로, 디지털. 그래서 관악구가 참 이동하기가 나쁘지 않은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 매매 모두 호가가 오르고 있는 지역 관악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수요는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주변에 여의도나 강남, 경기 남부 출퇴근 수요라든가 또는 봉천동 그 4-1-2 구역, 그 다음에 신림뉴타운 3구역이 지금 재개발 이주 수요 등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전세 수요 같은 게 지금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전세 월세 선호로 매물이 이제 좀 전세 물건이 항상 좀 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호선 라인 인근 단지들의 전세가 강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2호선이 이렇게 지금 뺑 돌아서 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관악구고, 자, 여기가 이제 그 서울 도심, 여기가 여의도 영등포,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강남권이잖아요. 그래서 2호선 타면은 이 3대 업무지구,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이 트라이앵글 지역을 순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그래서 우리가 노선 얘기하면 2호선 첫 번째로 쳐주잖아요. 관악구 상황은 그렇다 보시면 되고, 뭐,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천구죠?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래된 이 재건축, 그,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지역 물건들을 지금 사람들이 조금씩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래된 아파트는 좀 리모델링 이슈가 있을 만한, 자, 그런 물건들 지금 찾아다니는 것 같고요. 서울은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야, 지금 이게 경기도거든요? 지금 경기도 한번 보세요. 이게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 빨간색이에요. 지금 다 빨간색. 노란색도 그냥 노란색이 아닙니다. 아주 찐노란이에요. 찐노란. 자,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더욱 그 거세지고 있는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뭐 빠지는 지역이 없습니다. 하물며 저 이천까지도 지금 노란물이 들었는데 이거 뭐 지금 어떡하자라는 거죠, 이거? 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전 지역이 강세로 흘러가는 거를 진짜 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지금 상승세가. 자, 경기도만큼은 정말 강하게 흐르고 있는데 뭐 전 지역 다 봐야겠죠. 근데 가보면은 실제로 저도 지금 전화를 몇 군데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단지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사실은 거래가 좀 불투명한 물건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도 많다. 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있어도
아마 보류라든가 또는 가격이 올라가서 또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생각외로 지금 배액 배상도 많이 터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원 굉장히 강하죠. 뭐 장안구, 뭐 팔달구 굉장히 강하고요. 권성구나 영통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영통구는 굉장히 강했던 지역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강합니다.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 지금 수원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는 좀 한산한 편인데 수원역에 그 푸르지오 자이와 그다음에 이제 그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그 전세 부족 현상에도 다소 완화되었지만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으로 전세 가격 뭐 여기만 올랐습니까? 다른 지역도 다 올랐지. 자, 전세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랐고 또 이제 올리고 있고요. 또 이제 반전세로 물건을 내놓아서 지금 전세를 일단 강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증금을 올리는데 이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권도 지금 월세가 비중이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가면 더 늘어날 거고 내후년에 가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집 없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뭔가 이 월세가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월세화가 지금 굉장히 이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도 반전세 선호 현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세금이 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월세를 좀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일단 또 장안구 우선 각설하고 장안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장안 1구역 그 분양과 관련해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안구 같은 경우도 변화가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장안구가 이제 북수원이죠. 그래서 수원에서는 일단 그 과천이나 안양, 의왕시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 장안구인데 지금 현재 이쪽 해당 지역도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전세 물량이 부족한 편이지만 지금 급등한 가격으로 물건 소지는 조금 더딘 편이에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또 이제 계절적 비수기잖아요. 이 비수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 임대차법 이게 시행 이후 진짜 안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인이 되겠죠.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요 해당 지역으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 이제 지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사역 쪽으로는 이제 신분당선 그리고 이제 수원 1호선 트램 등의 그 수혜적이기 때문에 파장동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정자동이라고 있어요. 이 일대 단지들의 매매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매매가도 강세, 전세도 강세인 지역이 바로 그 수원역이고요. 이쪽은 이제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자, 이쪽은 이제 인동선이 내려오는데, 이쪽이 지금 정자동하고 이제 파장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해당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그 경기도 지역 뭐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상승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 지역이라든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상승세가 이어질 만한 지역 지금 수원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동구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및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요.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중소형 평형 매물이 이제 소진된 이후에 현재는 급등한 가격에 한두 건씩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물건을 팔겠다라는 매도자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가 굉장히 한산할 수밖에 없고 또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를 하려고 찾아왔던 매수자 입장에서도 뭔가 벽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좀 취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해당 지역이 이제 올라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호재인데 고양선이나 이제 GTX A 노선 그리고 이제 체육공원 조성도로 이제 그 호재 자, 이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 자, 실수요자가 가면 투자자도 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가 가미가 되면 상승폭이 커지는데 투자자가 아직까지도 이 일산 지역을 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트램 노선으로 이제 관심이 높은 식사동이라고 있어요. 식사지구. 그래서 식사동이나 이제 풍동 일대 단지 매매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띄게 우리가 요번에 특징 지역, 뭐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지역, 제가 한 두세 달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요 지역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이 지금 요번 주에는 경기도에서 거의 탑
탑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안산 지역 잠깐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안산인데요. 이쪽이 지금 단원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이제 상록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안산 단원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쪽 안산 뭐 상록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GTX 신호선의 그 정차역 신설 소문으로 매매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월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실수요층이 이제 두터운 지역이죠. 이쪽이 자족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웬만한 지역 이런 반월공단, 시야공단 또는 이 국가산업단지 뭐 이런 안산공단이든 일자리가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간다? 그 지역 거의 폭발적인 상승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지금 빗금쳐진 지역 있죠. 여기 이제 그 장상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안산역 지나서 그 신길 5천역, 그래서 이제 신길 2지구 공공택지지구 조성, 그리고 이제 초지 역세권. 그래서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펜타 역세권인데요. 혹시라도 GTX 신호선이 정착하게 되면 자, 이쪽에 이제 그 4호선이 그러니까 이 신안산선이라든가 서해선이라든가 또는 4호선, 수인선 라인 쪽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초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에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시화호, 이쪽이 이제 시화호인데 요 일대 개발 사업으로 이미 그 이미지가 이제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라고 좀 인식하면서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가 얼마만큼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 서구라든가 또는 뭐 다른 지역들 뭐 상승폭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단 연수구, 인천의 대표적으로 이제 연수구가 그래도 송도 국제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그 매매가 상승으로 이제 거래가 다소 주춤하고요. 특히나 이제 송도 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실수요자가 이제 선호도가 높은 뭐 송도동이라든가 또는 연수동 일대 신축 아파트들의 이제 강세에 따라서 여기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그 원인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춘동, 그다음에 또 이쪽에 그 청학동이라고 있고요. 또 이제 구송도역이 있는데 제가 여기는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도 한 상반기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 라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자들도 외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요 해당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들 실거래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손바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지금 변화가 있는데 일단 요 해당 지역으로 많은 지하철 노선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뭐 7호선 연장 계획, 그 다음에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뭐 등등의 그 철도 개발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제2경인선이라든가 인천 2호선과 관련해서도 이제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이슈가 또 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쪽에 뭐가 또 지나가게 되냐면 월곡 판교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흥이나 이제 과천이나 판교까지 또 연결해주고 중간중간에 또 다 치고 가잖아요. 환승할 수 있는 역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그 구송도 있어요. 구송도에서 그 이제 앞으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KTX, 인천발 KTX가 이제 지금 시발점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금 구축들이 있는데 아파트들이 좀 용적률도 괜찮고 지금 현재 그 뭐라 그러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좀 저가 매물을 좀 노리는 또는 재건축 이슈를 노리는 그런 외부의 투자자나 이 지역 내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법 영향으로 이제 임대물건이 줄어들고 또 이제 전세보증금도 이쪽도 꽤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지금 현재 매매가가 지금 꾸준하게 상승 중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쪽이 지금 미추홀구고요. 이쪽이 이제 동구예요.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이 지금 중구예요. 중구. 야, 자, 이 중구 같은 경우에도 제3 연육교라든가 또는 중산동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중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쪽 원인제라든가 또는 그 연수역이라든가 구송도역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수인선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인천 중구까지도 지금 전세가 매매가 굉장히 핫 이슈 지역이 뭐 다른 그 인천 지역보다들도 이쪽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흐름만 잘 알아도요. 저 여러분들한테 꽤나 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날이 풀리고 또 이제 그 백신 있죠? 백신도 이제 맞게 되면 제가 임장도 좀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있는 것보다도 이제 외부 쪽으로 많이 나가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인근에 또 저도 맛집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또 맛집이 있으면 임장하고 가까운 데 가서 또 먹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봐주시고 또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